우리 오늘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마 전자기파를 설명할 때 이제 이걸 나중에 배운다고 아마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파의 한 종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파동이에요. 우리가 빛은 파동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중성이란 얘기는 이제 다른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입자성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빛은 파동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전자기파의 종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이제 뭐 이중슬릿에서 놓으니까 간섭 무늬가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제 파동이다.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광전 효과라는 실험을 하게 되면서 이 광전 효과를 이제 빛으로 하는 건데 광전 효과니까 이거를 이제 파동의 성질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이제 빛을 비춰요. 자, 빛을 비추니까 이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동성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론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플랑크가 제안했던 이제 우리 플랑크 상수 이제 이거를 처음 말한 사람인데 이 플랑크가 제안했던 양자 가설을 이용해서 이제 빛이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상대성 이론으로 되게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실제로는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전 효과라는 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췄을 때 금속 표면에서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좀 용어를 몇 개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험 장치인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 금속판에 어떻게 전자가 튀어나오는지를 발견하냐. 자, 이렇게 금속판에 이제 빛을 비춰요. 자, 빛을 비추니까 이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자, 이 P에 모이는 거예요. 자, P에 모여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튀어나오는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 광전자라고 하게 되고요. 자, 광전 효과 때문에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전자가 방출돼서 이 P에 모여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광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 때문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빛만 비치면 다 전류가 흐르냐? 그건 아니에요. 자,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F1이라는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동수를 점점 키워보는 거예요. 자, 점점 키웠더니 이제 F2이기 시작할 때부터 F2일 때 전자가 튀어나오더래요. 자, F1일 땐 튀어나오지 않았고 F2일 때는 튀어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진동수가 더 크게 되니까 계속 튀어나오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 진동수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한계 진동수라고만 했는데 요즘에
또 다른 말로도 부르더라고요. 교과서에 보니까. 자,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두 개 다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진동수는 뭐냐? 이 한계 진동수는 이제 금속에서 전자가 무조건 빛만 비춘다고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튀어나오는 건 아닌데, 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를 쏘게 되면 그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를 우리가 한계 진동수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계 진동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전 효과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금속에 특정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었을 때라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특정한 진동수가 뭐냐? 요게 문턱 진동수가 되겠죠. 보통 쓸 때 이제 F0라고 많이 써요. 자, 이 특정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었을 때, 자,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때 이 전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광전자라고 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우리가 그때 흐르는 전류를 광전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보자면, 자,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자, 이 진동수가 작긴 작은데 얘를 조금 더 세게 비추면 어떨까? 세게 비추면 어떨까 했는데, 자, 그래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심지어 오래도 비췄는데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세게 비추든 오래 비추든 전자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진동수를 키우니까, 문턱 진동수보다 키우니까 빛을 약하게 해도 튀어오르고, 그 다음 빛을 세게 해도 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광출되는 이 빛의 이제 광전자 수, 이제 광전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세게 하니까 이제 더 광전자 수가 많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전자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해요. 자, 근데 빛이 무조건 세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빛 자체가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광전자를 방출시키려면 무조건 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되고요. 자, 무조건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방출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이제 뭐 오랫동안 해야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비추면 바로 광전자가 튀어나오더래요. 자, 그 다음에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없고, 자, 이 최대 운동 에너지란 뭐냐? 얘가 튀어나왔을 때 갖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관계없고 이제 빛의 진동수랑 이제 문턱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래요.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진동수의 빛에 의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많아지더래요. 자, 근데 이 빛 같은 경우는 문턱 진동수보다 당연히 진동수가 더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 알갱이의 흐름이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게 뭐냐.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비추면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실험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가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도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면 대학교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검전기로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검전기에다 빛을 비춰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금속판이 벌어지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전기의 금속판과 금속박은 이제 그렇게 되면 양전하가 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도난 경보기랑 디지털 카메라, 뭐 자동문 같은 게 있는데, 자, 일단 뭐 화재 경보기도 있고요. 자, 한번 이거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자, 그래서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원래는 얘가 빛을 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직진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연기가 자욱하겠죠. 자, 연기가 자욱하면서 여기서 빛이 산란되는 거예요. 자, 산란되면서 이렇게 딴 데로 휘겠죠. 그러니까 딴 데로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광 센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한번 읽어보고요. 자, 밑에 보면 잠시만요. 지금 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켰어요. 자,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제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파동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자, 만약에 이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도 빛을 세게 비추거나 오랫동안 비추면 얘가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게 비춰도, 오랫동안 비춰도 얘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파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턱 진동수가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론이 필요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입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게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 입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 자, 광자라고 하는 입자들의 흐름이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광양자설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플랑크가 제안한 양자가설을 이용해서 광양자설로 광전 효과를 설명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빛이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고요. 이 갖는 광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 관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썼었던 E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몰라도 되고요. 자, 그냥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운동 에너지가 나왔는데,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진동수랑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에너지를 얼마 줬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큼 일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떼어나는 데 쓰고, 그다음 나머지 만큼의 에너지는 이제 이 전자가 운동하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배웠죠. 왜냐면 입자니까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운동 에너지는 내가 처음 준 빛의 에너지에다가 내가 이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분리하기 위해 쓰는 1을 뺀 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의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를 떼어내는데 쓰이는 에너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mv제곱인데, 자, 내가 처음 준 이제 에너지에서 이거를 떼어내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빼면 되겠죠. 그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시 쓰면 아까 옆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프에서 이제 진동수, X축이 진동수고, 이제 오른쪽이 최대 에너지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 기울기라는 게 이제 이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랑크 상수가 이제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면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자, 빛의 이중성이라는 게 이제 빛이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빛의 이중성이에요. 자,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갖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이제 간섭과 회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전자기파의 한 종류고요. 자, 그다음에 빛이 입자를 갖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광전 효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빛이 파동의 성질을 띠고 어떤 경우는 입자의 성질을 띠고 우리가 이거를 빛의 이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빛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 광학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파동성과 이중성으로 어느 둘 중에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자,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이제 우리 간섭문이 본 게 이제 빛의 파동성의 대표적인 예고요. 빛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전 효과. 오른쪽에 있는 게 광전 효과 그림이죠. 지금 광원을 비췄더니 지금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빛의 입자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실험이 또 있어요. 입자성을 증명하는 게. 자, 이게 지금은 뭐 자세히는 안 배우는데, 자, 뭐냐면 컴퓨터 산란이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자, 이 컴퓨터 산란이 뭐냐면 이제 빛을 비췄더니 이제 자, 빛을 비췄더니 이제 한쪽의 파장은 더 길어지고 뭐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전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하나의 입자가 있을 때 입자를 이제 부딪혔더니 얘가 이제 튀어나가는 각도가 달라지겠죠. 부딪히는 거에 따라서. 자, 이것처럼 이제 빛도 그렇게 했더니 이제 튀어나가는, 이제 산란되는 각도가 산란되는 각도가 달라질수록 이 파장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빛의 파장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입자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은 해줄 건데 뭐 크게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네요. 자, X선을 이제 비췄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각도가 달라지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진동수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각도 같은 거를 알려주고 이제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실험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